어바니아,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시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실제 도시입니다. 도시 이름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매년 지역신문과 텔레비전은 이상한 일기예보를 발표해요. 양파 조각을 기반으로요.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이 지역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채소를 기반으로 한 일기예보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전통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지역 학교 교사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요. 매년 1월 24일 그녀는 노란 양파를 4등분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여러 토막으로 나눠요. 한 해에 달마다 12개씩이요. 양파는 동쪽을 향하도록 부엌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어요. 다음날 아침 이제 양파를 해석하면 돼요. 소금을 뿌려뒀기 때문에 양파 덩어리들의 질감이 달라졌어요. 이러한 단서를 이용해 그 해의 날씨를 예측하죠. 그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그녀 이전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고요. 그전에는 할아버지가 하셨죠. 요점을 아셨을 거예요. 양파 읽기는 가족 전통이 됐어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관행은 수세기 동안 얼바니아에서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어요. 과거의 농부들은 날씨를 예측하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농업에 도움을 얻었어요. 씨앗을 심을 때와 작물을 수확할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했었죠. 이 방법은 정확했을 거예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지역 주민들은 공식 일기예보보다 양파를 더 신뢰했을 테니까요. 놀랄 것도 아닌 게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일기예보가 영국 신문에 발표된 건 1861년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털곰 애벌레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종은 미국과 캐나다 남부에 서식해요. 동물의 색 패턴을 보면 다음 겨울이 얼마나 혹독할지 알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갈색이 지배적이라면 겨울은 온화할 거예요. 날씨를 예측하는 이상한 방법이죠.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곤충학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벌레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죠.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애벌레의 색깔은 얼마나 많은 먹이를 먹었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색깔이 전년도 겨울의 혹독함을 드러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털곰애벌레의 특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당벌레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운의 부적 그 이상이에요. 이런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당벌레가 떼를 지어다니면 따뜻한 날을 기대한다는 말이요. 사실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이 사랑스러운 곤충들은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요. 하지만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기온이 떨어지면 은신처를 찾아 날아가요. 개구리도 비를 예측할 수 있어요.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직전에 이 양서류는 더 크게 울어댑니다. 실제로 개구리는 짝짓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거예요. 개구리는 민물 속에 알을 낳는데요. 비가 오면 연못의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올챙이를 낳을 짝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죠. 부모님께서 말벌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벌, 말벌, 말벌의 둥지는 훌륭한 기상 관측소가 됩니다. 벌과 말벌이 평소보다 더 높은 곳에 둥지를 짓기 시작하면 더 추운 겨울을 예상할 수 있어요. 말벌은 섭씨 1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위를 피하고 싶어 하죠. 겨울을 대비해 몸집을 불리는 또 다른 동물은 다람쥐입니다. 늦가을에 하이킹을 갈 때 이 귀여운 설치류를 주목하세요. 다람쥐가 평소보다 통통해 보인다면 겨울이 추울 거라는 뜻이에요. 영화 아이스 에이지의 스크렛을 기억하시나요? 도토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던 과잉 활동적인 다람쥐 말이에요. 다람쥐가 스크래처처럼 행동하는 것을 본다면 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설치류는 대자연이 문을 닫기 전에 식량을 비축하고 싶어 한답니다. 최근 집에 거미줄이 늘어난 걸 발견하셨나요? 거미가 악천후가 다가오는 걸 감지한 거예요. 또한 거미줄이 평소보다 크다면 더 많은 먹이를 잡으려는 건데 이게 거미가 긴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가축은 털을 두껍게 길러서 이 시기를 대비하죠. 시골에 살고 있고 양에게 평소보다 양털이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면 따뜻한 겨울 자켓에 투자할 때입니다. 뒷마당에 두더지 언덕이 있나요? 두더지 언덕에 걸려 넘어지는 건 그렇다 치고 작은 기상 관측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두더지가 깊게 있을수록 겨울이 더 혹독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동물들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날씨는 하늘을 봐도 알 수 있어요. 8월에 안개가 낀 날은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과 같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냥 믿음에 불과한 것 치고는 꽤 정확한 수학이죠. 그리고 달 이야기도 있어요. 과학은 이미 달이 바다의 조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달이 맑으면 서리도 금방이다 하는 속담도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이 밝게 빛나고 있으면 다음날 아침은 쌀쌀할 거예요. 구름을 보면 날씨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어요. 하늘 높이 떠있는 흰 구름은 맑고 화창한 날을 나타내요. 구름의 색이 검게 바뀌고 하늘에서 더 낮게 자리 잡으면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구름의 모양도 중요해요. 아래에서 봤을 때 구름이 울퉁불퉁하면 우산을 펴세요. 곧 비가 올 거예요. 맨 앞에 말씀드린 양파 기억나세요?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식물은 양파만이 아니에요. 미국 오자크 산맥에는 감과 관련된 민속 신앙이 있어요. 이 달콤한 과일의 씨앗을 반으로 자를 때 안쪽의 모양을 찾아보는 거예요. 숟가락 모양을 닮았다면 그해 겨울에 눈이 내릴 거라고 예상해요. 반면 포크가 보이면 온화한 겨울이 되고요. 칼 모양이면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울 거예요. 수절을 기반으로 한 이 이상한 예측에는 몇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미국 감은 9월과 10월에 익어요. 사람들이 이 과일로 다가올 겨울에 대해 논하는 건 놀라울 게 없죠.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과 생산국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론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사과나무가 평소보다 더 많은 열매를 생산한다면 다가오는 겨울은 혹독할 거예요. 이게 사실일 수 있는 이유에는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나무가 동물들을 위해 더 많은 먹이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씨앗의 수를 최대화하려는 거고요. 식물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호두나무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해요. 사람들은 호두가 평소보다 더 추운 겨울을 대비해 겉껍질이 두꺼워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히코리나무와 참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솔방울은 테이블 장식 그 이상이에요. 솔방울이 열리면 날씨가 좋다는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솔방울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에 비늘을 열어요. 씨앗을 가능한 한 멀리 퍼뜨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날씨가 나빠지면 비늘을 닫아요. 차갑거나 습한 공기는 솔방울 씨앗을 멀리 퍼뜨리지 못하거든요. 오늘날 다람쥐가 얼마나 통통한지 보려고 숲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방울을 재기 위해 잘을 꺼내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날씨 정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있어요. 1950년대에 컴퓨터가 일기예보를 대신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확한 일기예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요. 장기예보가 특히 어렵죠. 너무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바람, 습도, 온도, 기압, 구름은 기상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비록 전통일 뿐이지만 이탈리아의 양파 측정이 결국 그렇게 우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 친절한 여자분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양파로 수프를 만들거든요.